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HPLC를 이용해서 정량 시험을 할 때 검량선을 작성을 하죠. 그랬을 때 그 검량선의 기울기에 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량을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하죠. 하나는 검량선을 이용해서 검량선으로부터 미지 농도의 검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검액과 표준액의 피크 면적을 서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검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씁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은 시험할 때마다 검량선을 작성하진 않지만은 처음에 시험법을 개발을 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할 때 직선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검량선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검량선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두 개의 검량선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법에 두 개의 검량선이죠. 하나는 기울기가 크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작습니다. 세로축에 R1, R2를 우리가 같은 농도의 검액에 대한 피크 면적의 산포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검량선은 그 검량선의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R1, R2에 대한 측정 농도의 산포는 적은 반면, 오른쪽에 있는 검량선의 경우에는 검량선의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R1, R2에 대한 농도의 산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검량선을 작성을 할 때 웬만하면 검량선의 기울기를 크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량선의 기울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표준품을 순수한 용매에다가 녹이면은 간섭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흡광도가 좋아져서 기울기가 커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 대상 물질 이외에도 나머지 다른 물질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 대상 물질의 분석을 방해하죠. 간섭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간섭 효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량선을 작성을 할 때는 기질, 매트릭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준액을 만들어서 농도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방법은 그닥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규제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그렇고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에다가 녹이는 것보다는 매트릭스 솔루션, 분석 대상 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들이 같이 혼재된 상태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조금이라도 분석 대상 물질의 흡광도가 높게 측정이 되는 파장을 고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HPLC 분석을 하면은 검출기는 이제 UV 검출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검출 파장에 따라서 흡광도가 서로 달라집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물질을 지금 일정 농도 간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280나노미터에서 측정했을 때와 260나노미터에서 측정했을 때 당연히 280나노미터가 최대 흡광을 나타내니까 280나노미터가 더 높겠죠. 그래서 260보다는 28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만큼 농도 변화에 따른 흡광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그래프에 보시면은 지금 260나노미터보다는 훨씬 더 높은 흡광도를 가지는 파장이 있습니다. 뭐죠? 200나노미터죠. 자, 근데 200나노미터에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분석 대상 물질 이외에 나머지 성분, 특히 이동상 성분에 의해서도 흡광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210, 22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은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보다 더 적은 파장에서는 이동상 자체, 이동상 용매의 흡광도도 같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의 어떤 변화가, 급격한 변화, 베이스라인 드리프트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작은 피크의 경우에는 용매에 따라서, 용매에 의한 흡광도로 묻히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낮은 파장에서는 측정을 잘 안 합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그 베이스라인 드리프트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웬만하면 우리는 소량밖에 안 들어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흡광을 높게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22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파장에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파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를 높이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기울기를 얼마만큼 높여야 될까요? 뭐 기준이 있나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나타내는 무슨 뭐 ICH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약처에서 발간한 고시나 뭐 가이드라인 해설서라든지 아니면 뭐 AOAC라고 하는 뭐 그런 공정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봐도 기울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정하기가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기울기가 큰 것이 확실히 어떤 분석의 정확성이라든지 정밀성이라든지 완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기준을 삼든지 아니면은 기준은 없더라도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을 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를 보고 이게 과연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피크 면적에 어떤 그 데이터의 산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법 밸리데이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정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적합성의 어떤 그 주입 반복성 같은 그런 이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 값으로 우리가 뭘 계산을 하죠? 상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죠. 주로 이제 그 피크 면적, 리스폰스의 상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는 건 뭡니까? 물론 그 피크 면적도 측정을 하지만 피크 면적을 측정을 했으면은 바로 여기 검량선 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얻는 것은 바로 검액의 농도죠. 근데 검액의 농도에 대한 상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피크 면적의 상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피크 면적의 상대 표준 편차와 농도의 상대 표준 편차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상대 표준 편차 뭐 2% 이하다. 근데 피크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상대 표준 편차가 2% 이하로 나는데, 그러면 농도로 했을 때는 뭐 2%가 더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상대 표준 편차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울기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피크 면적의 상대 표준 편차, 피크 면적의 산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도 범위, 농도의 산포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농도의 산포와 피크 면적의 산포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농도의 산포가 피크 면적보다는 같거나 작아야지 좀 바람직한, 어느 정도 그래도 기울기가 좀 크기가 있는 그런 시험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크 면적의 산포, 그죠? 그 리스폰스의 산포죠. 리스폰스의 산포는 농도의 산포보다는 적어도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이래야지, 이런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작성한 검량선이 그래도 분석에 사용하기가 적절한 시험법을 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산포를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요? 상대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표준 편차로 나타내면 이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표준 편차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집단에서의 산포를 비교할 때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하면 각각의 그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포가 적다고 해도 평균이 높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더 크게 계산이 돼서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포를 서로 비교할 때는 상대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표준 편차는 Relative Standard Deviation이죠. 피크 면적에 대한 상대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상대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표준 편차는 뭐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리스폰스와 농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상대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통계 영상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폰스니까 Y죠. 그래서 Y인데 여기다 이제 확률 변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Y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죠. 평균은 보통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expectation EY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는 X죠. 농도에 대해서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 대문자 X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평균이니까 X의 기대값. 자, 요거를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SD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통계학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나오는 개수, 개수의 절대값 A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 그죠? 이것과 같고요. 이거는 바로 어떻게 돼요? 선형 변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상수 앞에 두고요. E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리스폰스, 피크 면적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A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Y, 피크 면적 자체는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피크 면적이 0이거나 하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Y를 항상, 다시 말해서 AX 플러스 B도 0보다 큽니다. 이게 제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나 그냥 A나 같은 값이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우리가 A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SD 확률 변수 X, 농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나누기, 그 다음에 E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이제 우리가 요것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걸 한번 다시 쓰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0보다 커요, 항상. B는 어때요? B는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드문 일이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 이건 서로 똑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분의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A는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커요. 근데 지금 0보다, A분의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작다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럼 적어도 0이어야 되는데, 사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웬만하면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A분의 B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작아야지 좋은 시험법을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작아야 될까요? 이거보다는 여기 지금 평균에 대해서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상대 표준 편차 기준이 있으면은, 만약에 기준이 1%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다, 기준이 1%다 라고 했으면은 1.00,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반올림을 해가지고도 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평균에다가 0.005, 그러니까 평균값의 0.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가 0인 경우죠.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변과 좌변이 서로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 표준 편차, 리스폰스, 피크 면적에 의한 상대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상대 표준 편차 서로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흔하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검량선이 원점을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물론 원점을 지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세 번째는요, B가 0보다 작은 경우죠. 자, B가 0보다 작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A분의 B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B는 0이 아니에요. A도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B가 0보다 작으니까 항상 이 값을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A가 뭐 아주 작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죠. 항상 Y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A분의 B가 A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A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X는 뭐예요? 우리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을 했을 때 검량을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최소 농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요게 보통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X가 미니멈일 때, 미니멈 X 농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X보다 작아야 된다. 자, B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양수죠. 자, 그래서 상대 표준 편차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사실 상대 표준 편차가 피크 면적에 의한 것이나 혹은 농도에 의한 것이나 상대 표준 편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우는 어차피 뭐 원점을 지나니까 이때는 기울기와 상관없이 상대 표준 편차 서로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이 경우는 다 A 값이 어느 정도 값은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울기 A를 어느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은요, 뭐 어디 그 뭐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법이나 곳이나 뭐 이런데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시험법 밸리데이션 상에서 검량선의 기울기를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정확성, 정밀성, 완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크게 되도록 시험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커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쭉 고찰을 해봤고요.